처음에는 호기심에 따라가 봤다가 나도 모르게 중독되더라고요. 변화가 눈에 보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데 지금은 안 가요. 자연스러운 게 결국 최고야. 올해 63세 박송아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입니다. 박씨 할머니는 동안 외모를 위해 피부과에 자주 다니다가 부담스러운 가격과 나도 모르게 중독되는 시술에 이제 그만 발길을 끊었습니다. 외모 관리도 외모 관리지만 가벼워지는 주머니 사정에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눈에 보이게 피부가 좋아지니 한동안 뻔질나게 피부과를 드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진 모습에 놀라 다시는 피부 미용을 위해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했지만 내 삶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늙어서는 꼭 내 손 안에 돈을 쥐고 있어야 해. 잊지 말라고. 서울에 사는 72세 김호철 할아버지의 후회 섞인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은퇴하면서 모아둔 2억 원을 아들 결혼식과 신혼집 구매에 보태주었습니다. 그동안 해준 것이 없어 부모로서 당연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 할아버지는 정작 본인의 생활비가 부족해져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뽑아주는 곳이 없었지만 다행히 이웃 동네 경비원 자리가 비어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2, 3년은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유를 생각하니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66세 최덕희 할머니의 경우 현재 5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정작 병원비를 청구하려 했더니 보장 항목이 겹쳐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매달 60만 원 가량의 보험비를 내면서도 실제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돈이 들어갈 곳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해도 결국 돈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후 생활비는 은퇴 이전에 70에서 80%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은퇴 이후 그동안 미뤄왔던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경우에는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별 연간 가계지출 금액이 60대에 2,987만 원, 70대 1,762만 원, 80대 이상 1,148만 원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주거비와 식료품비 등 꼭 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거비와 식료품비 외에 불필요하게 나가는 소비 습관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 비용도 따져보면 무시 못할 금액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꼭 피해야 할 3가지 소비 습관에 대해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잘못된 소비 습관이 노후 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에 불필요한 소비 습관 첫 번째, 외모를 위한 과도한 지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을 가꾸고 싶은 마음이 커지죠. 젊었을 때보다 주름이 늘거나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보며 자연스럽게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특히 60대 이상에서도 동안 외모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화장품, 피부과 시술, 헤어 관리, 그리고 명품 의류까지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늘어나니 거울을 보기 싫다고 어느 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나친 지출은
오히려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피부과 시술이나 명품으로 외모를 가꾸는 것도 좋지만 과연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남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인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 피부가 탱탱해 보이고 탄력이 생겨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혹 얼굴이 불어 보이고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효과가 젊었을 때와 다르게 크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도한 지출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이는 피부 미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노후에는 최소한의 관리만 하면서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이 심신의 건강에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연 성분 마스크팩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간단한 마사지도 동안 외모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운동은 피부 혈색을 맑게 해줘서 자연스러운 건강미를 만들어줍니다. 나이듦과 자연스러움을 역행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과 젊게 사는 생활 습관이 진정한 동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불필요한 소비 습관 두 번째, 자식을 위한 지출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래된 전통이자 책임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한 과도한 지출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독이 됩니다. 60대 이상 부모님들 중 절반 가까이가 자녀의 결혼 자금, 주택 마련, 학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은퇴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3년 국민연금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35%가 자녀 지원으로 인해 노후 자금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4세 박창수 씨의 경우 아들의 유학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이후 이자 부담으로 인해 정작 본인의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여러분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 자금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돕게 되면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활비 부족 같은 위기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문제는 자식의 자립 능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당연시하게 되고 여기에 길들여져 버리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줄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원하는 독립적이고 강한 자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면서도 자녀에게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오해와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엄마, 이번에 집을 살려면 돈이 조금 부족한데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겁니다. 부모님 스스로의 재정 상황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방적인 지원만이 결코 능사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주택을 구매하려 한다면 전액 지원이 아닌 일부 지원을 제한하거나 자녀가 대출을 통해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책임지기보다는 자식 역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한 조사에서는 60대 부모 중 40%가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본인의 예금을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노후 대비 저축이 부족해졌다는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50대 부모의 약 38%는 자녀 지원으로 인해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선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자금의 30%만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세요. 이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정부와 사회적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주택 대출 프로그램과 학자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건 역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알아보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이를 활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여러분과 자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와 부모가 각각 자신의 역할을 책임지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서로가 독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러분 자신의 여유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줄여야 하는 소비 습관은 바로 과다한 보험입니다. 보험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안심시켜 준다고 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걱정이 많아지니 보험 하나 더 들어야 할 것 같고 또 뭔가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겹치고 또 겹쳐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 아니면 돈만 낭비하고 있는 건지 한 번쯤 점검해 보셨나요? 보험은 정말 중요하지만 과도한 보험은 독이 됩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비슷한 보장 내용의 보험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료만 과도하게 지출하고 실제 보장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2024년 65세 이상 노인들의 보험 가입률은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 약 40%가 중복 보장에 해당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미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실손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거나 보장 항목이 거의 비슷한 건강보험을 여러 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불필요한 보험에 중복해서 가입하게 되는 걸까요? 물론 불안한 심리가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보험 상담사가 이건 꼭 필요하다며 강력히 추천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약관과 조건 때문에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를 보면 노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는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비 100% 보장이나 평생 혜택 같은 표현이 많아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이숙자 할머니는 과거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험 상품을 추천받아 추가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를 청구하니 기존 보험에서 이미 보장된 항목이라 새로 가입한 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35만 원에 달했지만 실제로는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72세 장철호 할아버지는
암에 대한 걱정이 많아 암보험을 3개나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같은 항목에 대한 보장이었고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각 보험사에서 보장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결국 17만 원의 추가 비용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례들처럼 과도하게 보험료가 나가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현재 가입한 보험을 전부 파악해 보세요. 보장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실제로 필요한 보장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많아지면 정작 생활비나 건강관리를 위한 실제 자금이 부족해집니다. 다양한 보험에 가입했어도 실제 필요한 보장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성 질환이나 장기 간병에 대한 보장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보험을 관리하다 보면 어떤 보험이 어떤 상황에서 보장되는지 기억하기 어려워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보장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병원비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손보험입니다. 다음은 장기 요양이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장기간병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나 가족을 위해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망보험입니다. 또 보험료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보험이고 낮다고 좋지 않은 보험이 아닙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보장이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하세요.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보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원이 추천해주는 상품이 아닌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보고 각자의 상황에 꼭 필요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필요 없는 보험이 있다면 과감히 해지하세요. 물론 해지 전에는 해약 환급금이나 기존 보장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은 잘만 활용하면 정말 든든한 힘이 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가입하거나 중복 보장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한 보험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불필요한 보험은 정리하세요. 그 돈으로 건강관리나 여가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노후의 불필요한 소비 습관 4번째, 건강보조 관련 지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과 고민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 관련 제품은 건강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안마의자나 건강보조식품, 운동기구 등 막상 샀다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도움이 되었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제품들이 항상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며 과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광고에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홈쇼핑 광고는 이 제품 하나면 만병통치라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100세 시대의 필수나 사용 후 건강 개선율 90% 같은 문구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어 과소비를 유발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품들의 가격이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만 원은 물론 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고가의 안마의자, 운동기구 등을 구매할 때는 며칠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또 가능하면 체험이나 대여를 먼저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 달, 아니 몇 주만 써보셔도 정말 필요한 제품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건강보조식품과 건강기구는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제품은 단순한 보조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를 주장하며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또한 초기 구매 비용뿐 아니라 유지 비용까지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노후에 한정된 자금을 가진 노인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홈쇼핑 광고를 보고 5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구매했지만 사용 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느끼지 못했고 공간을 많이 차지해 결국 방 한쪽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 건강관리를 위해 러닝머신과 헬스 자전거를 구매해 초기에 몇 번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을 멀리하게 되어 결국 먼지만 쌓이게 되는 경우, 관절 건강과 혈압 관리를 위해 여러 건강 보조제를 구입했지만 병원 상담 결과 일부 제품은 같은 성분을 중복 섭취하고 있었으며 이는 건강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사례. 이렇게 여러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건강보조식품과 기구는 보조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없으며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제품과 매달 지출되는 비용은 재정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한정된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운동기구나 안마의자는 집안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유지 보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용 빈도가 낮으면 결국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런 지출이 발생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건강보조식품이나 기구를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예를 들어 안마의자가 필요하다면 무료 체험 서비스나 렌탈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병원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성분을 중복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식약처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고 과대 광고에 주의하고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운동기구 대신 야외 걷기나 주민센터의 운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30분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운동도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기구 없이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 구매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 방식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보조식품과 기구는 잘 활용하면 유용하지만 과소비는 경제적 부담과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고 대안을 고려해 현명한 소비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선택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재정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불필요한 소비 습관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외모에 과도한 지출을 하지 말자입니다. 고가의 화장품이나 피부과 시술 등에 지나치게 투자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기입니다. 간단한 마사지, 꾸준한 운동 등으로 가성비 높은 외모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녀를 위한 과도한 지원입니다. 자녀의 결혼, 주택 마련 지원으로 은퇴 자금을 소진하지 않도록 지원 한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통해 부담을 나누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과다한 보험 가입입니다. 중복되는 보장 항목의 보험료를 줄이고 실손보험 등 필수 보험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보장 내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보험은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건강보조기구와 식품 과소비입니다. 고가의 안마의자나 운동기구 구매 전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보고 대여를 통해
미리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무료 또는 저렴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가진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후의 행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